자, 21번부터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가 뭐라고 했냐면 서로소라고 했습니다. 자, AB가 서로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AB가 서로소. 자, A 교집합 B는 공집합. 자, 따라서 뭐가 될 건지 한번 봅시다. A 합집합 B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인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B차집합 H. 자, 공집합이니까 뭐가 나올 거다? A 합집합 B의 교집합의 직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둘이가 무슨 관계가 있다? 포함 관계가 있지. B는 A의 합집합 B에 포함되죠. 그래서 교집합을 보면 작은 거 나와야 하는데 답이 뭐가 나올 거다? B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내려가 봅시다. 문제 22번. A라는 집합은 1, 2, 3, 4고 B는 3, 4, 5랍니다. 자, 이거를 먼저 숫자로 가지고 원서를 가지고 먼저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걸 뭐를 써보자?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A 여집합의 합집합에 그 다음 A 교집합의 B가 되는데 앞부분은 공집합이고 뒤에는 A 교집합 B가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될 거다? 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가 된다? 3하고 4가 되니까 답은 7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문제 23번 봅시다. A 교집합 B가 A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은 앞에 문제를 조금 중요한 거 선생님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문제를 앞에서부터 안 읽더라도 이해 부탁합니다. 자, 기억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히 두 개 중에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지. 이 자리 덩어리, 여기 자리 덩어리를 했더니 교집합했더니 나왔대. 그러면 뭐가? A가 더 작은 거라고 했지. 자, 선생님 작은 거라고 하면서 왜 큰 걸 쓰고 있지? 자, 다시 A가 더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A의 B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기억 맞는 거지. 자,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포함관계 나오면 땡큐라고 했지. 합집합하면 큰 거. 니은도 맞네.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뭐다? A 차집합 B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다 빼가면 우리는 남는 게 없댔지.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도 되네요. 자, 리을은 둘 다 여집합을 씌웠지. 선생님이 양쪽에다 여집합을 씌우면 방향은 어떻게 하랬어? 방향은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자, 문제 24번에 갑시다. 자, 문제 24번에 보면 A 합집합 B랑 A 차집합 B의 여집합인데 둘이의 포함관계를 알면 참 좋겠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앞에 A 합집합 B의 교집합에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 있는데 자, 이 부분만 먼저 계산해 볼게. A는 남겨놓고 자, 여기 낫이 있는 게 있지? 교집합의 여집합.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는 뭐다? A 합집합의 B의 뭐가 된다? 차집합의 A 차집합 B가 되겠지. 자, 그럼 선생님 얘기했듯이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요것도 한번 벤 다이어그램 한번 해볼까? 해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하가 어떻게 될 거냐면 A, B니까 자, 선생님 색칠하는 거 잘 봐봐.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라고 했냐면 순수 여기는 A를 빼래. 그럼 빨간색을 뺄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 B지 B. 이 부분만 남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다 결국에 B가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B 합집합 A는 B인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듯이 두 자리 중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은 큰 거 나왔나 작은 거 나왔나 보니까 합집합이니까 큰 거 나왔겠지.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답은 몇 번이 될 거다? 1번이 바로 되겠죠. 맞지? 이는 2번은 아닐 거고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이 안은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겠지. 작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A 차집합 B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 될 거고 요건 선생님 어떻게 표현했지? 요게 아니라 작은 거의 여집합에 큰 거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려고 했어. 자, 그 다음 문제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이고 4로 나누어질 때 나머지가 2가 아닌 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을 해볼 거냐면 풀어볼 거냐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5의 배수인 집합을 우리는 A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수? 2인 집합을 2인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자? B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그대로 이고가 나왔잖아 얘들아. 이고 그 다음 아닌 이렇게 되니까 저 한글 그대로 우리를 쓰면 A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즉 A 차집합 B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A를 써보면 5, 10, 15, 20, 25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다. 맞지? 자, 4의 배수인 것들은 한번 보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 수? 2인 수 뭐뭐 있나 봅니까? 2, 6, 10, 14, 18, 22, 26, 30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얘들아. 쌤이 여기까지 쓴 이유가 뭘까? 공통인 걸 뺄 거니까 10이 겹치고 여기는 얼마? 30이 겹치겠지. 그러면 개수로 한번 따져보면 5의 배수인 개수 100까지부터 5로 나누면 되니까 20개고 여기 B에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개수에 겹치는 걸 찾아보니까 몇 개 겹쳐? 10, 30, 여기서 50, 그 다음 70, 90 요걸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20 빼기 뭐가 될 거다? 5개가 되니까 우리는 15개를 써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문제 26번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장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뭘로 만들면 된다? 기호로 만들자는 얘기지. 자, 수영 능력을 조사하는데 배영할 수 있는 학생을 A, 평영할 수 있는 학생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풀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선생님이 그려볼 건데 요렇게 있고 얘들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수업시간에서 선생님 풀이해준 거라서 B가 있고요. A가 몇 명? 24명. B가 몇 명? 13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X, 학생 수 여기가 X인데 자, 요거의 최대값을 일단 얘들 어떻게 찾냐면 선생님 아마 수업시간에도 얘기했을 텐데 남자가 10명이 있고 여자가 13명이 있으면 이 아들의 쌍을 아무리 많이 만들고 싶어도 남녀 한 명씩 쓰기 때문에 10쌍까지밖에 못 만든다고 했지. 이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x의 값이 바로 최대값은 얼마 있을 수밖에 없다? 절대 13명을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n의 합집합 b는 또 하나는 뭐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30명 전체 집합의 학생 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해보면 우리는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는 절대 na 합집합 b가 된다고 배웠고 요 놈은 nu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배웠거든. 말해줬거든 선생님이. 여기는 안 나올 거야 화면이. 잠깐만. 이렇게 nu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na 더하기 mb가 얼마랬냐면 24 더하기 13이고 빼기 x가 요놈이 na 합집합 b인데 이놈이 결국에 뭐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30을 넘어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x는 최소 몇 명일 수밖에 없다.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37 마이너스 30이 된다고 생각하면 x는 몇 명? 7명이 되겠지. 따라서 절대 7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최대값 13, 최소값 7을 더해서 답은 20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 문제는 어떤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풀어야 할 겁니다. 선생님처럼 아까 쌍 만들 때 최대는 13이고 최소는 이 24랑 얼마를 13을 더했을 때 전체 집합보다 벗어난다면 이 두 개를 더한 값에서 30을 빼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아마 그렇게 풀어라는 선생님도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 좀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가도록 할게. 자, 원소 나오면 선생님 아까 어떻게 그리랬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원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원소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벤 다이어그램을 크게 그리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이 안에 A 차집합 B가 2니까 2하고 4를 적읍시다. 그 다음 요거는 뭐다? 항상 눈에 익어야 된다고 해서 B 차집합 A니까 1, 3, 10이 될 거고 요 놈은 바꾸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을 항상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려놓질 않았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6가 되겠죠. 그럼 바깥쪽이니까 당연히 5, 7, 9가 되겠네. 없는 것만 채워넣는 거야 이제. 1, 2, 3, 4, 5, 6, 7, 8, 9, 10 다 있죠. 1, 2, 3, 4, 5, 6, 7, 8, 9, 10 맞지? 따라서 A 교집합 B는 뭐랑 뭐다? 6이랑 8이다. 그러면 6 더하기 8은 14가 될 거야. 이해되겠지? 자, 문제 28번은 선생님 아까도 설명했던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P라는 집합은 A 합집합 B의 차집합 A 교집합 B로 바꿀 수 있으니까 P를 한번 구해보면 순수 A랑 순수 B 뭐랑 똑같았다? A 차집합의 합집합 B 차집합 A. 따라서 A 차집합 B는 2, 3을 빼면 1이고 합집합 그래서 1, 그 다음 합집합, 그 다음 B에서 2, 3을 빼면 4랑 5니까 P집합은 어떻게 된다? 1, 4, 5가 되고 X는 부분집합이고 전체가 된다고 했어.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여러 번 문제에서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X의 의미가 뭐라고? 반드시 뭐를 포함하면서? X라는 건 의미는 반드시 1, 4, 5라는 원소 포함하는 뭐의 집합? U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뭐가 될 거다? 2의 7개 중에 3개만 빼면 답은 2의 4제곱 16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29번 가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 9 이하의 홀수 중에서 홀수니까 여기는 1, 3, 5, 7, 9가 되겠지. 그럼 가 의미가 뭘까? 나아가. 1하고 5는 원소가 되는 거고 3은 원소. 그럼 즉 1, 5는 반드시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다 했지만 우리는 전체 2의 5개에서 포함해도 빼고 포함하지 않다 빼도 뺀다고 했죠. 그래서 2의 몇 제곱? 제곱. 답은 몇 개? 4개가 답이 됩니다. 알겠지?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30번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지. A라는 집합은 1, 2고 X는 B에 포함돼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X라는 거는 반드시 1, 2를 포함하면서 1, 2, 3, 4, 5에는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5개에서 1, 2를 제끼면 이렇게 해서 3개가 남죠. 답은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 31번 부동식 문제죠, 여러분. 자, 웬만하면 선생님 문제 풀이할 때 별표를 많이 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냥 풀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다 하나씩 설명을 할 거라서 선생님이 별표를 안 친다는 거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B집합을 풀어보면 x 빼기 2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러면 x는 6,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A, B, A, C, B가 뭐가 돼야 된다? 포함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수직선 하나 그으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렇게 하나 긋고 요 놈이 뭐가 된다? B가 될 거고 요 놈은 A가 됐습니다. 자, 그럼 C가 A와 B에 포함하면서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P 여기는 Q 맞지? 이런 식으로 C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는 뭐다? A하고 B 포함관계면 B는 당연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Q는 5랑 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P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A를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1은 절대 되면 안 되지만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죠. 이해되겠지? Q도 이 안에 색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려면 5는 돼도 상관없지만 뭐는 되면 안 돼? 6을 내버리면 B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범위 사이에서 각각이 되는 정수들을 물었으면 P는 마이너스 2, 여기 Q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P 더하기 Q는 5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3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32번 아주 선생님이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 0이고 공집합 이렇게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지창인지 3지창인지 잘 체크하고 가봅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미 체크를 다 해놓으면 1번은 기호 찾는 거니까 기호 있지. 자, 그럼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 이것도 기호니까 요 3지창 기호니까 원소 있지. 자, 이건 2지창이니까 떼버려. 여기 있지. 그 다음에 얘는 2지창이니까 여기 떼버려. 여기 있지. 여기는 2지창이니까 0하고 요거 떼버리면 여기 있죠. 여기도 맞네. 여기도 2지창이니까 집합기호 끝에 거 하나 떼면 0하고 요거 있네. 그럼 6개가 다 맞네요.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간단하지? 자, 문제 33번은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과 x바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 A2는 2랑 서로소인 건 당연히 1, 3, 5, 7, 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소 관계니까. 자, 근데 4는 봐봐 얘들아.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 형태니까 A4도 결국에 뭐랑 서로소일 수밖에 없다? 저기 소인수분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얘들아. 이렇게 홀수랑만 소인수분해일 수밖에 없, 서로소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야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니은이 왜 줬겠니, 얘들아? 기억은 2의 제곱이니까 소인수가 2밖에 없는데 여기는 3이 있고 여기는 뭐랑 뭐야? 2 곱하기 3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먼저 한 거야. 근데 해보면 당연히 A3는 뭐랑? 이 안은 서로소를 찾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 2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한데 당연히 A6은 이 안에는 2도 없고요. 4도 없을 수밖에 없지. 맞지? 여기 2의 배수 형태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이렇게 찾으란 뜻이야. 알겠지? 그럼 디귿을 한번 보면 A6는 뭐라고 했냐면 A3 교집합에 뭐라고 했냐면 A4니까 우리는 요거 A4가 A2랑 같다 했잖아. 기억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6이라는 놈은 2랑 3이래.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이 아들이 각각이 2랑 3에 대해 배수에 대해서 서로소인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한 거? 공통인 애들을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들아 뭐를 찾는 거다? 이렇게 원리대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해봐도 A2랑 이 안은 교집합이 1, 3, 5, 7, 9인데 그러면은 3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면 1, 2, 3 안 되고 4, 5 이런 식이잖아. 맞지? 그럼 뭐랑 뭐야? 1하고 5 이런 식이거든. 그럼 이놈도 되는 거 1, 2 안 되고 3 안 되고 4 안 되니까 5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 다음 9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지? 쭉쭉쭉 갈 거기 때문에 해보면 여러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원리가 A3라는 거는 3의 배수랑 똑같은 게 없어야 되니까 2의 배수 똑같은 거 없는 게 교집합을 하면 6, 2의 서로수랑 똑같아진다라는 개념. 이것만 조금 별표를 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 A는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A는 X 빼기 집합 표시 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냥 한살표로 쓸게. 기호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우리는 A는 X 빼기 4, 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X는 뭐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그릴 건데 한번 보자. 자, 수직선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됐지? 자, A가 그려낼 건데 실수 전체가 됐대.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다 품어야 되고 A 차집합 B를 했더니 마이너스 3은 살아있고 어디까지만? 1. 그럼 봐봐 얘들아. 뺐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럼 어느 부분이 빠졌다는 거야? A가 기준이니까 요 부분은 빼먹었다는 거야. 누가? 이 B가. 근데 1을 살아있다는 이유는 이놈들은 등호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빼가 나갔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만약에 큰 놈이 이놈이 그럼 당연히 X는 B꼴이겠지?
자, 이놈인데 만약에 한 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갔다고 하면 요 부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가 될 수 없다? 이 나 조건에 성립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그 다음 파란색 하나 더 그린다면 3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는 3을 안 뺀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빼져나가야 돼. 왜? 그래야 양쪽 다 여기도 포함하면서 실수 전체를 덮어줄 거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게 x는 a보다 작은 거니까 답이 딱 하나밖에 될 수 없는 거야. b는 어느 자리? 1자리. 여기서 a는 어느 자리? 마이너스 3자리. 이렇게. 그러면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뭐가 될 거다? 1 빼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이 4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올라갑시다. 끝이 보여가네요. 자, 집합에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인 원소를 한 개 포함한대. 자, 홀수인 집합을 한 개를 포함할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문제 중에서 적어도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홀수가 오로지 한 개 있어야 된대. 근데 우리가 찾은 홀수는 여기 1, 3, 5니까 짝수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 그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홀수 얼마? 1은 포함하고 3하고 5는 갖고 있으면 안 돼. 왜? 한 개만 있으려면. 짝수는 상관없어. 그래서 2에 5개에서 몇 개 뺀다? 3개 빼줘야지. 왜? 1 갖고 있어야 되고 3, 5는 안 갖고 있어도 되니까. 그래서 몇 개? 4개. 두 번째 경우 3은 갖고 있고 1하고 5는 안 갖고 있고. 그래서 2에 5 빼기 3은 이것도 똑같이 4. 세 번째 5는 갖고 있고 1하고 3은 안 갖고 있으니까 2에 5 빼기 3이니까 몇 개? 4개. 따라서 4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12가지가 됩니다. 알겠지? 개수 문제 구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원리를 찾는 문제고 여러분들 이걸 잘 해놓으면 나중에 끄트머리의 경우의 수나 언제? 저기 고2 올라가서 학통 배울 때 그때 조금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자, 문제 36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이 교집합을 했더니 없대. 그 말은 A가 뭐를 안 갖고 있다? 반드시 1, 2, 3은 갖고 있지 말라는 얘기야. 그럼 끝났지? 6개에서 몇 개 빼? 3개 빼면 되니까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이건 원리만 조금 깨우쳐야 되는 문제들 알겠지? 자, 문제 37번은 이 모양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여러 번 소개했고 수업 시간에도 했고 이 문제에서도 풀어줬습니다. A 차집합 B를 구해보면 뭐가 나온다? A 차집합 B를 구해보니까 원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A 기준으로 5, 6 빠지니까 2, 3, 4가 될 거고 합집합 X. 자, 그럼 A 합집합 B는 2, 3, 4, 5, 6, 7, 8. 자, 이 집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이 영상을 보고 아, 맞다. 저건 저 의미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2에 몇 개 총? 2, 3, 4, 5, 6, 7, 8. 7개에서 3개를 빼니까 2의 4제곱. 답은 16개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겠지? 자, 문제 38번 가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고 B는 뭐의 서로소다? 10과 서로소입니다. 하면 10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5지 얘들아. 그럼 이 자리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야. 이해되겠지? 그럼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는 즉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를 빼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미 줬다. 그래서 답이 여러분들이 하나 안 뺀 애들은 틀렸을 거야. 나는 X랑 교집합이 B를 했더니 없다라는 얘기는 X는 뭐의 배수? 2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왜? 반대라는 얘기니까 B는 서로소인 걸 모아놨기 때문에. 이해됐지? 근데 X의 원소는 어디랑 서로소다? 6과 서로소니까 6은 2 곱하기 3이지. 그러면 B 해석처럼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뭐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봐보자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5의 배수밖에 없어. 왜? 2의 배수 아니어야 된다는 게 다 해서 해결해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5의 배수가 되려면 5라는 인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얘들아. 5 됐지? 그럼 5는 가능하겠지. 1 곱하기 5니까
그 다음 2 곱하기 5 될까? 안 되겠죠. 2의 배수니까. 3 곱하기 5도 안 되겠지? 4 곱하기 5도 안 되고 5의 제곱 가능하겠죠. 그 다음 6 곱하기 5 안 되고 7 곱하기 5 될 거고 얘는 5 곱하기 5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겠지. 8 곱하기 5 안 되고 9 안 되고 10 곱하기 5도 안 되죠. 2랑 5니까. 그 다음에 11 곱하기 5도 될 거고요. 그 다음 뭐도 될 거다? 12 안 될 거고 13 곱하기 5 가능하고 14 그 다음 15도 안 되죠. 3의 배수니까 16 안 되고 17 곱하기 5 될 거고 18 2의 배수니까 안 되고 19 곱하기 5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100일 넘어가고 하니까 의미가 없지. 그러면 x의 개수인데 얘들아 x는 이 중에서 한 개씩만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죠. 최소 한 개씩만 갖고 있으면 되지. 즉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원소의 개수가 지금은 몇 개로 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서 7이라고 답을 적어도 되는데 적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x의 개수니까 5만 단독적으로 있어도 이 조건은 다 만족해. 그 다음 7 곱하기 5만 있어도 되고 또 2개씩만 있어도 되고 3개씩만 있어도 되지. 그게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래서 2의 몇 제곱이다? 7제곱이야. 근데 요 하나가 x는 뭐가 되지 마라? 아무것도 없는 원소 되지 마라. 그래서 답이 127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39번 가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1, 2, 3, 4, 5고 B는 3, 4, 5, 6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하나씩 분석하자. A 교집합 X는 X니까 둘 중 하나에서 하나가 나왔네. 교집합이니까 작은 거.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 요 A 차집합 B랑 X도 해서 하나가 나왔지. 그러면 A 차집합 B도 X의 부분집합. 그러면 정리를 하면 A 차집합 B는 X의 포함관계를 이루고 A의 포함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지? 자, 그럼 A 차집합 B는 3, 4, 5 얼마? 1, 2 이거 그 다음 X 포함관계 A니까 1, 2, 3 다시 적을게. 여기서 1, 2, 3, 4, 5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우리는 항상 얘기했듯이 2의 5개에서 2개를 빼니까 2의 세제곱 몇 개다? 8개가 되겠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게 원소 배수 집합의 관계인데 n의 배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될 거다? 뭐 n, 2n, 3n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하 둘이는 특징이 뭐냐면 예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서 설명할게. 자, A2 교집합 A3은 뭐가 될 거다? A6이 될 거야, 얘들아. 최소 배수를 갖다 쓰면 돼, 교집합일 때는. 교집합인 건 C와 왜 배수관계잖아. 최소 공배수를 갖다 쓰면 되는데 부분집합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야. 부분집합이 아니지, 미안해. 합집합. 요거는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가 뭔가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야. 왜? 2의 배수의 집합은 2, 4, 6, 8이고 3의 배수의 집합은 3, 6, 9 이렇게니까. 포함 관계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포함 어떤 건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가 없는 거 4랑 A6이 포함 관계가 있으면 하나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다 바꿔야 됩니다. 합집합 A3의 교집합의 A 얼마?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최종 배수니까 A12 합집합의 A 얘는 최종 배수 6이 되겠지. 자, 그런 건데 여기서 보면 A12는 12, 24 이렇게 가는 거고 A6은 6, 12, 24 이런 식으로 갈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더라? 큰 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뺄 거냐면 잘 봐봐. A6이라는 집합에서 A8이라는 집합을 뺄 거를 구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집합에서 배웠듯이 차집합을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겠지, 얘들아. A6 교집합 A8의 차집합을 해준다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A6이 되는 100 이하의 원소의 개수는 16개. A6과 A8의 최소는 A24니까 몇 개 나와? 4개 나오지. 그래서 몇 개가 되길 거다? 12개가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지? 자, 문제 41번은 쌤이 유일하게 안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꼭 연습해서 기억, 니은, 디귿, 연산법칙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서 오른쪽 나오게끔 해보세요. 쌤 문제 다 접근해줬으니까. 자, 문제 42번 가겠습니다. 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는데, 자, 이 집합을 만족시킬 때 SX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이게 원리가 뭔 말이냐면 얘들아, X라는 집합이 1, 2, 3이면 우리는 S의 X라는 집합은 어떻게 구해라?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럼 봐봐. 가에서 우리는 X 교집합 1, 2, 3이라는 얘기는 가 조건에서 X는 뭐는 가지지 마라? 1, 3은 없어라. X는. 근데 2는 반드시 있어라.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SX의 값이 무슨 소리 얘들아? 홀수라고 했거든.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X는 일단 뭐는 가질 수 없어? 1, 3은 가질 수 없어. 버려, 과감하게. 버릴 땐 과감해야지. 이해되겠지? 근데 뭐는 있어야 돼? 2는 있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홀수를 정하는 놈은 짝수가 아니라 뭐가 결정해? 이 남아있는 홀수들이 결정해. 자, 홀수가 2개 있고 짝수가 아무거나 들어와도 몇 개가 들어와도 무조건 짝수지 얘들아. 자, 그런데 홀수가 아무것도 없어도 다 짝수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짝수가 되지.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서 얘는 무슨 말이다? 최소 홀수가 1개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최소가 아니지. 홀수는 반드시 1개. 그런데 무슨가? 최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홀수 중에 가장 큰 거 5랑 7 중에 7이 더 크죠. 7은 반드시 있고 값이 커지려면 남아있는 짝수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2도 넣어주고 4도 넣어주고 6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9 더하기 10이 되니까 얼마? 1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가라는 조건에서 1, 3이라는 홀수를 다 제껴버렸고 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는 짝수니까 이 SX의 값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는 최소가 아니라 무조건 1개만 있어야 돼. 2개 있어도 되고 안 되고 없어도 안 되죠. 2개 있으면 짝수 될 거고 더하면 없어도 짝수들만 더하니까 짝수가 될 거고 그래서 1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7이 온 이유가 뭐다? 이 최대값이란 말 때문에 5랑 7 중에 어느 게 더 커? 7이 더 크잖아. 큰 수들만 다 더해도 우리는 7이 큰 수들만 더해도 최대값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짝수는 3개를 다 넣은 이유는 최대값 만들려고. 왜? 나머지 2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4랑 6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크기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숫자를 다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지? 자, 43번은 볼게. 자, 43번에 보니까 또 낯익은 거. 요 놈이 뭐다? A 차집합 B니까 쌤 벤다이그램 하나 그리면 자, 이런 순서상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고1보다는 고2 때 학통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공간만 봐봐. 공간만 얘들아.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는 A가 여기밖에 없죠. 자, 그럼 남아있는 원소는 B, C, D인데 이 B, C, D가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공간을 찾으니까 여기도 가능. 순수 B자리 가능. 바깥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B가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라는 얘기야? 1, 2, 3번이니까 3가지. 또 C도 몇 가지? 3가지. D도 몇 가지? 3가지라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는 3의 세제곱이 돼서 27가지가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해 안 되는 친구 선생님 넣어보면 B가 여기 왔다 치고 C가 여기 와도 돼. D가 여기 와도 되고. 그러면 A 집합은 A, B, C고 B 집합은 B, C, D로 자동스럽게 정해지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간을 어디 넣을 수 있는지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개수를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4번 가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이고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A 교집합 B가 3, 5랍니다. 또 그려볼까요? 자, 봅시다.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B가 3, 5니까 여기도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가 3, 5. 그 다음 요거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거니까 바깥쪽에 있을 거다. 또 하나 안 그렸네요, 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적고요. 자, 그 다음 얼마? 17이 되겠지. 자, 그러면 SA는 2SB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 얘들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을 거야. 봐봐. 지금 쓰는 문자는 원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SA 값을 선생님이 하기 전에 이 자리 값 있지. 순수의 자리. 이 자리 값에 A라고 쓰고 합을 B라고 쓸게. 원소가 아니라 합을 B라고 썼다. 말을 잘 들어. 원소가 아니라 남아있는 숫자들의 합을 원소로 A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SA라는 거는 A 집합의 원소들의 합이니까 SA는 여기서 얼마가 될 거다? 8 더하기 A가 될 거고 SB는 얼마라고 될 거다? 8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됐지? 그럼 요거 넣어주면 8 더하기 A는 16 더하기 2B가 될 거고 그러면 A 빼기 2B는 8이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지.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전체 집합의 합을 다 구해보면 여기는 9, 양쪽 9씩 4개가 있으니까 36이야. 맞니? 근데 다 빠졌잖아. 뭐가? 36에서 17이 빠졌으니까 이 A 합집합 B에 S의 A 합집합 B는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빠졌으니까 28이 답이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저 조건에 써보면 A 더하기 8 더하기 B는 얼마가 될 거다? 28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따라서 20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준다고 하면 빼주면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10이라서 B는 4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 16이 답이 되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SA 값이니까 여기다 A 넣어주면 8 더하기 16이 돼서 답은 24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가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합을 선생님이 지금 합을 A랑 B라고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A, B가 아니라 이 답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자리랑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자, 45번은 너무나 자주 나왔었던 것 같은데 모양이 A 차집합 B가 C랑 교집합이 없답니다. 그럼 A 차집합 B를 한번 찾아봅시다. A 차집합 B는 뭐가 될 거지? B를 제껴주면 1, 3, 5 제끼니까 2, 4가 됩니다. 교집합 C가 공집합이 아니래. 자, 그럼 C는 뭐가 없다? 2, 4가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작은 거니까 C가 더 작아야 되겠지, A보다. 자, 그럼 볼게, 얘들아. C는 무슨 말이냐면 2랑 4의 원소는 반드시 안 갖고 있고 A의 부분집합 관계여야 합니다. 됐지? 그럼 2에 몇 개? 5개에서 2개 빼면 되죠. 그래서 2에 3개. 답은 몇 개? 8개가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46번 가겠습니다. 어느 한 학급의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선택 과목한 A, B, C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A 또는 B를 신청한 학생이 27명, B 또는 C를 신청한 학생이 25명, C 또는 A를 신청한 학생이 30명이었다. 어느 한 과목도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33명이랍니다. 자, 여러분은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3개짜리는 선생님처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바깥쪽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원을 그릴 때 3개. 하나, 둘, 조금 이상하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렇게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3명.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3명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전체 여기를 A, B, C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얘들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잖아.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X라고 둬볼게. 자, 그럼 이런 건 문자로 다 하나씩 공간마다 A, B, C, D, E, F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A 또는 B를 신청한 학생이 27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거다?
A 또는 B 둘 중 하나를 선택한 애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X가 몇 명? 27명. 이렇게 적어주고 B 또는 C 여기지. 그러면 B 여기 C니까 D E 더하기 C 더하기 F 더하기 X가 여기 몇 명? 25명. 그러면 A하고 C는 또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E 더하기 F가 몇 명? 30명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쌤이 조금 C를 크게 적어줘야 색깔별로 넣어줘야겠네. A, B를. 그래 여러분도 안 헷갈리겠다. A, B, C. 자 그럼 여기서 규칙이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봐봐. 전체 학급 인원수가 몇 명이 돼야 돼? 35명이 돼야 돼.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거 다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X를 하면 몇 명? 3명이 빠졌으니까 32명이 돼야 된다고. 자 됐지?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A가 몇 개씩 있냐면 2개, B도 몇 개? 2개, B는 3개네. C 몇 개? 3개, D는 2개, 그 다음 E는 몇 개? 3개, F 2개, X 3개 있지 얘들아. 자 봐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B, C, E는 몇 번씩 있다고? 3번씩. 왜? 이 자리니까. 요 자리에 3번씩 들어가지. 맞지? 근데 A, D, F가 몇 번씩 밖에 안 들어가? 2번씩 밖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볼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서 A, 아이고야. 남아있는 걸 한번 써보면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F. 이 아들은 몇 번씩 들어가는 거? 2번씩 밖에 없으니까 A, B, C 맞지? A, D, F.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B, C, E는 3번이었으니까 이렇게 써주자. 2번 이렇게 써주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한테. 자 봅시다. 2번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고 선생님이 따로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3X는 이쪽 거 다 더하면 50이니까 80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32 빼기 X지 이 부분이. 맞지?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2에 32 마이너스 X 더하기 3X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몇 명이다? 82명입니다. 자 그럼 요거 정리하면 X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가 64를 빼면은 여기 몇 명? 18명이 되겠죠.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뭐 구하고 싶었어 아까부터? 여기 X에 무슨 값 구하고 싶었어? 최대값 구하고 싶었잖아.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면 이 B, C, E의 값에 따라서 우리는 X의 값이 정해지진 않을까? 맞지? 그러면 이 B랑 C랑 이 자리에는 여기로 다 몰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꼭 굳이 없어도 상관없잖아. 즉, 두 과목만 듣는 애들은 빵명이 돼도 상관없잖아. 왜? 이 애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맞지? 최대값은 모르겠지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따라서 X는 이놈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18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이하가 점점 커질 거니까 반대로 넘어가도 닷은 얼마가 된다?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다른 방법 푸는 친구들도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 그 벤다그램에서 이렇게 문자가 3개 나오는 문제 파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A, B, C대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도 여러 번 그렇게 풀어봤고요. 알겠지? 자, 문제 47번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영상 2개로 쪼갰는데도 뒤에 영상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캐치해도 아마 중간고사까지는 아마 점수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내겠지만. 자, 47번. 집합 S는 1, 2, 3, 4, 5, 6, 7, 8이고 X라는 거는 X의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돼야 된다고 했냐면 2개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자, 이럴 때 이번에는 스몰 sx가 최대인 원소와 최소인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x는 1, 2, 3인데 나는 최대 최소가 뭐밖에 없으니까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개 더하면 4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를 만족해야 된다 했냐면 9를 만족한다는 거는 최대랑 최소의 원소가 뭐 되게끔
9가 나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수가 뭐냐, 뭐뭐 있냐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쌤이 강조했던 뭔가를 반드시 원소를 포함해야 한다,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 뜻하는 거거든.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거 있을까? 최소 원소가 1이고 먼지는 뭐 여기에는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 원소가 8인 경우. 두 번째, 이 안은 2고 7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안은 얼마? 3이고 그 다음에 6인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4이고 5인 경우. 이거밖에 없죠, 얘들아. 자, 그런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쉬워진 거야. 왜? 이미 다 최소 2개씩은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럼 이 안에 이 경우밖에 없죠. 더 이상 넣을 게 없으니까 사이에 한 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의미하는 거 잘 봐. 1하고 8이나 원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안에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지. 개수도 이미 2개 이상 만들어졌으니까 2에 8 빼기 2가 오면 되니까 2에 6제곱. 요 부분은 2랑 7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양쪽 끝에 숫자가 1이랑 8이 오면 최대 원소랑 최소 원소가 바뀌어 버리겠지. 그래서 내한테는 필요 없다라는 거야. 1이랑 8은 절대. 그래서 2에 몇 개 빼야 돼? 4개를 빼야 돼. 그래서 16개가 되겠지. 여기는 앞에 3하고 6도 포함을 하는데 앞에 1, 2, 7, 8이 다 빠져야 되겠지. 그래서 2가 몇 개? 8개에서 6개를 빼니까 4개가 되겠죠. 이해되겠니? 얘는 당연히 사이가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을 거고. 이와도 원소는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nx가 2 이상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 더하기 64 더하기 16 더하기 4를 다 더해주면 8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쌤 생각에는 46번보다는 47번보다는 46번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47번에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했던 집합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영상 2개로 나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